같이 밥이나 먹자. 미자가 아들에게 건넨 말은 단 6글자였습니다. 엄마, 저희 바빠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거절뿐이었습니다. 외면당한 어머니는 퇴직금을 털어 작은 밥집을 차렸습니다. 폐업 직전까지 몰렸던 그 식당이 전국구 맛집이 되고 아들이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니 곁으로 돌아왔을 때 비로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진짜 소중한 게 무엇이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박미자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지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엄마. 준호의 목소리는 어딘가 바쁜 듯 건조했습니다. 준호야,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서 밥 한번 먹자. 엄마가 너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미자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회사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주말에도 출근해야 돼요. 그럼 다음 주는 어때? 아니면 저녁이라도. 미자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준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다음 주도 일정이 빡빡해요. 나중에 시간 되면 제가 연락드릴게요. 그래, 알았다. 몸 챙겨 먹고. 뚜뚜뚜. 미자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미자는 한참 동안 꺼진 화면을 바라보다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지난주에도 지난달에도 받지 못한 통화 기록이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자는 다시 용기를 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며느리 서연이 받았습니다. 어머님. 서연의 목소리는 준호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서연아, 준호 아빠 제삿날이 다음 주잖아. 같이 집에 와서 밥 먹고 가면 안 될까? 어머님, 저희가 요즘 너무 바빠서요. 제사는 어머님께서 간소하게 지내시면 안 될까요? 저희는 마음으로 절 올리겠습니다. 미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도 제삿날인데 아들이 와야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님, 21세기에 그런 구시대적인 방식을 고집하시면 어떡해요?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어요. 서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다. 그럼 제사 말고 그냥 밥이라도 같이 먹자. 엄마가 너희 보고 싶어서 그래.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친구들이랑 모임도 많고 해야 할 일도 많아요. 시간 날 때 연락드릴게요. 서연은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자는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것이 맺혔지만 미자는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머릿속에서 아들 부부의 차가운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새벽 3시 미자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가 대학에 입학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미자는 사진 속 아들의 환한 미소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미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청소일, 식당 설거지, 공장 야간 근무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준호를 좋은 대학에 보내고 대기업에 취직시키는 것이 미자의 유일한 꿈이었습니다. 그 꿈은 이루었지만 아들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자는 은행을 찾았습니다.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과 평생 모은 돈을 합쳐 5천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미자는 창구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이 돈으로 작은 식당 하나 차릴 수 있을까요? 어머님, 요식업은 요즘 경쟁이 치열해서요.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해요. 직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나 평생 밥해왔어요.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거든요.
미자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미자는 은행을 나와 동네를 돌아다니며 빈 가게를 찾았습니다. 골목 안쪽에 작은 점포 하나가 임대 표지판을 달고 있었습니다. 미자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80만 원이었습니다. 미자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결정했습니다. 어머님, 이 위치는 유동인구가 별로 없어서 장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부동산 중개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큰 장사할 생각 없어요. 그냥 밥이나 해주고 살면 되니까. 미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미자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미자의 부엌이라는 소박한 이름이었습니다. 미자는 휴대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작은 밥집을 하나 차렸어. 개업식에 와줄 수 있겠니? 준호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밥집을 차렸다고요? 응, 엄마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 밥이나 해주면서 살려고. 엄마, 지금 나이가 몇인데 무슨 식당을 차려요. 남은 돈까지 낭비하지 마시고 당장 계약 취소하세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미자는 휴대폰을 귀에서 떼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돈으로 엄마가 하고 싶은 거 하는데 왜 그러니? 엄마가 허름한 밥집 운영한다는 소문 나면 저희 체면이 어떻게 돼요? 제 직장 동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미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개업식에는 안 오는 거니? 당연히 안 가죠. 서연이도 절대 안 갈 거예요. 엄마, 제발 정신 차리시고 그 식당 정리하세요.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미자는 한참 동안 휴대폰을 쥔 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미자는 닥지 않았습니다. 개업식 날 미자는 혼자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은 텅 빈 가게에서 미자는 작은 떡을 올려놓고 절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 맞겠죠? 미자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미자의 부엌이 문을 연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하루 손님은 많아야 서너 명이었습니다. 미자는 아침마다 시장에 나가 신선한 재료를 샀지만 저녁이면 대부분 버려야 했습니다. 장부를 펼쳐놓고 계산기를 두드리던 미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 달 수입이 150만 원이었습니다. 월세와 재료비, 공과금을 빼면 적자였습니다. 이러다가 몇 달 못 가겠네. 미자는 한숨을 내쉬며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남은 돈은 2천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반년도 버티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준호가 갑자기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미자는 반가워서 앞치마를 벗으며 달려나갔습니다. 준호야, 어쩐 일이야? 밥 먹으러 온 거니?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준호는 차가운 표정으로 식당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낡은 테이블 4개와 오래된 냉장고가 전부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엄마? 이런 데서 장사가 되겠어요? 준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도 손님이 조금씩은 오더라. 맛있다고 하시던데. 미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조금씩? 엄마, 장사가 안 되고 있다는 거 저도 다 알아요. 동네 아주머니한테 들었어요. 준호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거 폐업 신고서예요. 여기 서명하세요.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게요. 준호야, 엄마는 아직 뭐가 있어요? 이러다 엄마 노후 자금 다 날립니다. 준호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식당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구석에서 국밥을 먹던 노인 손님이 놀란 눈으로 이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목소리 좀 낮춰라. 손님 있잖아. 미자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님? 저 한 분이요? 엄마, 정신 차려요.
한 달에 손님 몇 명 오는데 식당이라고 우기세요? 준호는 서류를 식탁에 던지듯 내려놓았습니다. 더 늦기 전에 가게 정리하고 보증금이라도 건지세요. 월세만 내다가 돈 다 날립니다. 미자는 서류를 바라보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나는 이 식당 접을 수 없어. 왜요? 대체 왜 이러세요? 준호가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어서 그래. 밥 만드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못하잖아.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더 접으라는 거예요. 엄마 나이에 무슨 식당이에요. 준호는 그렇게 소리치고는 현관문을 거칠게 열고 나갔습니다. 미자는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노인 손님이 조용히 일어나 계산대에 돈을 놓고 나갔습니다. 할머니, 힘내세요. 노인이 나가며 작게 말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미자는 동네 슈퍼 주인에게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저희 식당 좀 홍보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전단지라도 좀 놓아주시면. 미자 씨, 미안해요. 우리 가게도 요즘 장사가 안 돼서요. 전단지 놓을 공간이 없어요. 슈퍼 주인은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자는 약국에도 세탁소에도 찾아갔습니다. 모두 같은 대답이었습니다. 요즘 다들 배달앱으로 주문해서 동네 식당은 힘들어요. 미자 씨, 솔직히 이 골목은 유동인구가 없어요. 장사하기 힘든 자리예요. 미자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한 달 사이에 주름이 더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미자는 마지막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부탁 하나만 들어줘. 엄마, 폐업 서류에 서명하셨어요? 준호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딱 한 달만 엄마 식당 홍보 좀 도와줄래? 너희 친구들한테라도 소개 좀 해주고. 엄마, 제가 왜 그런 걸 해야 돼요? 준호야, 제발 부탁이야. 딱 한 달만. 미자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전화 너머로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누구예요? 어머니. 준호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뭐래? 서연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준호가 전화기를 서연에게 넘긴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서연아, 딱 한 달만 식당 홍보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사진이라도 찍어서 올려주면.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주말은 정말 소중해요. 친구들 만나고 취미 생활하고 재충전해야 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어머님 식당이 어디 있어요? 저희 집에서 차로 1시간 넘게 걸리잖아요. 그 시간에 저희가 좋은 레스토랑 가서 제대로 된 브런치 먹는 게 나아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희 소중한 시간에 끼어들고 싶지 않아. 그냥 인터넷에라도 글 하나만 올려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 저희가 왜 허름한 밥집을 홍보해야 해요? 저희 이미지가 어떻게 돼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그래, 알았다. 미안하다. 미자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미자는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식당 문을 닫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 남은 재료들을 하나씩 꺼내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신선한 고등어, 아직 싱싱한 배추, 방금 산 두부, 모두 버려야 했습니다. 미안해. 미자는 재료들에게 말을 걸 듯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폐업을 하루 앞둔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자는 마지막으로 정성껏 멸치 육수를 우렸습니다. 큰 냄비에 멸치와 다시마, 물을 넣고 약한 불로 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구수한 냄기가 식당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제대로 해야지. 미자는 혼잣말을 하며 육수를 정성스럽게 걸렀습니다. 투명하고 맑은 육수가 그릇에 담겼습니다. 오전 11시쯤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미자는 얼른 앞치마를 털며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남자는 식당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깨끗하지만 낡은 테이블, 오래된 메뉴판, 벽에 걸린 손글씨 가격표. 남자의 눈빛이 머뭇거렸습니다. 여기 뭐가 맛있어요? 남자가 물었습니다. 다 맛있어요. 오늘은 고등어 조림이랑 된장찌개가 괜찮아요. 미자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된장찌개 정식으로 주세요. 남자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자는 부엌으로 들어가 정성껏 상을 차렸습니다. 방금 끓인 된장찌개, 갓 구운 계란말이, 손으로 직접 버무린 나물 반찬들. 하얀 밥 위에는 김한장을 올려놓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미자가 상을 내오며 말했습니다. 남자는 숟가락을 들어 된장찌개를 한 입 떠먹었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남자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맛은. 남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한 숟가락, 그리고 또 한 숟가락. 남자는 숟가락을 놓지 못했습니다. 밥 한 공기를 순식간에 비웠습니다. 사장님, 밥 한 공기 더 주세요. 네, 금방요. 미자는 신이 나서 밥을 더 퍼왔습니다. 손님이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남자는 두 번째 밥그릇도 깨끗이 비웠습니다.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미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실례지만 이 육수는 어떻게 우리세요? 남자가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육수요? 그냥 멸치랑 다시마 넣고 천천히 우려요. 특별한 건 없어요. 아니에요. 특별해요. 이 맛은 아무나 낼 수 없는 맛이에요. 남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뭐 대단한 요리는 못해요. 그냥 오래 해온 거라. 미자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옛날에 이 동네에서 국밥집 하셨어요? 남자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미자는 놀란 표정으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어떻게 하셨어요? 저 이도현이에요. 기억 안 나세요? 남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미자는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도연이? 그 꼬마 도연이가 당신이에요? 네, 맞아요. 이도연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자는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얼마만이야. 20회는 넘었겠네. 22년이에요. 제가 18살 때 마지막으로 뵀으니까. 이도연이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때 사장님 국밥집에서 하루도 안 빠지고 먹었잖아요. 엄마가 아프셔서 저 혼자 밥 해 먹어야 했는데 돈이 없어서 맨날 굶었어요. 그랬지, 그랬어. 그래서 내가 공짜로 밥 많이 줬잖아. 미자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아니었으면 저 그때 굶어 죽었을 거예요. 사장님 덕분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요리학교 갈 수 있었어요. 이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리학교? 그럼 지금 요리사야? 네, 요리사예요. 아니, 정확히는 셰프고 평론가예요. 이도연이 명함을 꺼냈습니다. 미자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푸드 컬럼니스트 이도연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도연이가 이렇게 대단하게 됐구나. 미자가 기쁜 듯 웃었습니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사장님 음식 먹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요리는 화려한 게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요. 이도연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왜 여기서 다시 식당을 하세요? 예전 국밥집은 어떻게 됐어요? 그건
오래된 얘기야. 남편이 아프고 나서 가게 접었어. 그러다 요즘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 다시 시작했지. 미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손님 많이 오세요? 이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미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이는 안 와. 사실 내일 문 닫으려고 했어. 네? 왜요? 이도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니까. 한 달에 손님 몇 명 안 와. 아들도 당장 접으라고 하고. 미자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이도연은 한참 동안 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이 식당 절대 문 닫으시면 안 돼요. 고맙지만 어쩔 수 없어. 돈이 계속 나가는데 어떻게 버텨?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 제가 꼭 도와드려야 해요. 이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아, 고마운데 괜찮아. 나는. 사장님, 제 말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 푸드 블로그 구독자가 50만 명이에요. 제가 이 식당 소개하면 손님 금방 늘어요. 이도연이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미자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로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럴 수 있어? 네, 보여드릴게요. 지금 당장 글 쓸게요. 이도연이 노트북을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손가락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제목은 잃어버린 영혼의 맛을 찾아서 미자의 부엌. 이렇게 할게요. 이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자는 그저 멍하니 이도연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도연이 글을 올린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자는 아침 일찍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할 거라 생각했는데 이상했습니다. 식당 앞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미자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사장님, 여기 미자의 부엌 맞죠? 앞에 서 있던 젊은 여자가 물었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이도현 셰프 블로그 보고 왔어요. 예약은 어떻게 해요? 예약이요? 저희는 예약 안 받는데요. 미자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지금 들어가도 돼요? 네. 들어오세요. 미자는 얼떨결에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4개뿐인 테이블이 순식간에 꽉 찼습니다. 사장님, 여기 된장찌개 정식 4개요. 저희는 고등어 조림이요. 김치찌개 있어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미자는 정신없이 주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익숙한 동작으로 재료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끝날 때까지 손님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쉴 틈도 없이 요리를 했습니다. 등에 땀이 흥건히 젖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맛있어요. 우리 엄마 손맛 같아요. 한 남자 손님이 계산하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오세요. 미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나가고 오후 3시가 되어서야 식당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자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휴,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때 식당 문이 열리며 이도연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도연아, 이게 다 내 덕분이야. 고맙다. 미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제가 뭐려? 사장님 음식이 맛있으니까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도연이 웃으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이대로는 안 돼요. 손님이 더 늘어날 건데 혼자서는 감당 못 하세요. 그러게 말이야. 오늘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미자가 어깨를 주무르며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일단 재료 관리부터 시작해요. 사장님, 냉장고 좀 볼게요. 이도연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재료들이 무질서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재료를 종류별로 정리하고
날짜를 적어두세요. 그래야 신선도 관리가 돼요. 날짜를 적어? 네, 이렇게요. 이도연은 손수 냉장고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채소는 채소끼리, 고기는 고기끼리 분류했습니다. 각 통에 날짜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메뉴판도 바꿔야 해요. 지금은 너무 많아요. 5가지 정도만 집중하세요. 5가지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미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메뉴가 적으면 재료 낭비도 줄고 맛도 더 좋아져요. 사장님이 제일 자신 있는 메뉴만 남기세요. 이도연이 메모지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고등어 조림, 제육볶음, 계란말이. 이렇게 5가지면 충분해요. 알겠어. 내 말대로 해볼게. 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부터 손님은 더 늘어났습니다. 아침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자리가 비지 않았습니다. 미자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육수를 끓였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집에 돌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미자는 장부를 정리하며 놀랐습니다. 일주일 수입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비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 통장 맞나? 미자는 통장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손님들은 단순히 밥을 먹으러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러 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회사에서 혼났어요. 그래도 여기 와서 밥 먹으니까 힘이 나네요. 젊은 직장인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희 엄마가 돌아가신 지 1년 됐어요. 여기 음식 먹으면 엄마 생각나요. 중년 여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취업 준비하느라 힘들었는데 여기서 밥 먹고 힘내서 합격했어요. 감사해요. 대학생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자는 손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가족에게는 받지 못했던 사랑을 낯선 사람들에게서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 할머니가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혼자 오기는 처음이에요. 할머니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드시고 싶으세요? 된장찌개 주세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혼자 밥 먹기가 힘들어서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많이 외로우시겠어요. 제가 맛있게 해드릴게요. 미자는 정성껏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두부를 크게 썰고 애호박을 듬뿍 넣었습니다. 밥도 평소보다 조금 더 퍼서 내왔습니다. 드세요. 천천히 드셔도 돼요.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한 숟가락 떠먹더니 눈물을 흘렸습니다. 괜찮으세요? 미자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따뜻한 밥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할머니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미자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외로운 거 저도 잘 알아요. 사장님도요? 네, 아들이 있긴 한데 바빠서 잘 못 만나요. 미자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사장님은 이렇게 좋은 일 하시잖아요. 저 같은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는 밥을 주시니까요. 할머니가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자는 할머니의 따뜻한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미자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당이 단순히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곳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챕터 5 전국적 성공과 탐욕. 한 달 후 이도연이 급하게 식당으로 달려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미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좋은 일이에요.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요. 이도연이 숨을 헐떡이며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방송국? 네, KBC 다큐멘터리 팀이에요.
인생 역전 성공 신화 특집 촬영하고 싶대요. 세상에 정말? 미자가 입을 막았습니다. 사장님, 이거 엄청난 기회예요. 전국 방송 나가면 정말 대박 나요. 근데 나 같은 게 방송에 나가도 되는 거야? 미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사장님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적인데요. 꼭 하세요. 이도현이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일주일 후 촬영팀이 식당에 들어왔습니다. 카메라와 조명이 좁은 식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PD가 미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편하게 평소처럼 요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잠깐 인터뷰 좀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앞치마를 매만졌습니다. 사장님, 이 식당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PD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저는 평생 요리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혼자 있으니까 외롭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밥 해주고 싶었어요. 미자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가족분들은 응원해 주셨나요? PD의 질문에 미자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건 사실대로 말씀하셔도 돼요. 아들이 반대했어요. 당장 문 닫으라고 했죠.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도 연락 안 하세요? 네, 개업하고 나서 한 번도 안 왔어요. 미자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카메라가 미자의 슬픈 표정을 클로즈업했습니다. 방송은 2주 후에 나갔습니다. 미자는 식당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 자신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60대 박미자 씨는 아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작은 밥집을 열었습니다. 나레이션이 흘러나왔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미자가 새벽에 장을 보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가족의 외면 속에서도 미자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자의 부엌은 하루 100명이 넘는 손님이 찾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화면에 손님들이 줄 서 있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미자는 화면을 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같은 시각 준호의 집이었습니다. 준호와 서연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거 어머니 아니야? 서연이 화면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뭐?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면에 미자가 크게 나와 있었습니다. 아들이 반대했어요. 당장 문 닫으라고 했죠. 미자의 목소리가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세상에, 어머니가 전국 방송에 나왔어. 서연이 휴대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어머니 식당이 완전 대박 났어. 기사가 수십 개야. 서연이 휴대폰 화면을 준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미자의 부엌 하루 매출 500만 원 돌파. 60대 여성의 감동적인 인생 역전 스토리. 준호는 기사를 읽으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거 완전 기회잖아. 서연이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무슨 기회? 어머니 식당을 프랜차이즈로 만드는 거야. 우리가 경영 맡으면 대박 날 거야. 서연이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그렇긴 한데. 준호가 망설였습니다. 뭘 망설여? 당신 대기업 경영 경험 있잖아. 어머니 식당 전국 체인으로 만들 수 있어.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어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이제 우리가 어머니 사업 키워드리면 되잖아. 어머니도 좋아하실 거야.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와 서연이 식당을 찾아왔습니다. 미자는 재료를 다듬다가 아들 부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야, 서연아. 어쩐 일이야? 어머니, 방송 봤어요. 준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봤구나. 미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저희가 몰랐어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미자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이제라도 도우려고 왔어요. 준호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니? 프랜차이즈 사업 계획서예요. 제가 회사에서 경영기획 담당이었잖아요. 어머니 식당을 전국 체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준호가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서울의 지점 5개만 내도 월 매출 억 단위예요. 어머니, 큰 돈 벌 수 있어요. 서연이 거들었습니다. 나는 큰 돈 필요 없어. 미자가 칼로 물을 썰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방송 효과가 있을 때 빨리 확장해야죠. 서연이 조급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게 뭐니? 미자가 칼을 내려놓고 아들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경영권이요. 저희한테 경영권 주시면 어머니는 편하게 주방만 관리하시면 돼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경영권? 네, 어차피 어머니는 요리만 하시는 게 좋잖아요. 경영은 전문가한테 맡기셔야죠. 서연이 덧붙였습니다. 너희가 전문가니? 미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10년 넘게 대기업에서 일했어요. 당연히 전문가죠. 준호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너는 밥상머리의 정은 알아? 손님들이 왜 여기 오는지 알아? 미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맛있으니까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니까 오는 거야. 돈만 쫓다가는 그 마음이 사라져. 미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시대가 변했어요. 감성만으로는 사업 못해요. 서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가라. 미자가 문을 가리켰습니다. 어머니, 너희는 내가 성공했으니까 이제 오는 거잖아. 진짜 마음으로 온 게 아니야.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가. 다시는 이런 소리 하러 오지 마. 미자가 돌아서 버렸습니다. 준호와 서연은 어쩔 수 없이 식당을 나갔습니다. 방송 이후 2달이 지났습니다. 미자의 부엌 바로 옆 건물에 공사 소음이 요란했습니다. 미자는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큰 간판이 걸리고 있었습니다. 한상 이야기라는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저게 뭐야? 미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도현이 식당으로 들어오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사장님, 저거 보셨어요? 응, 새로 식당 생기나 봐. 저기 DH그룹 계열사예요. 대형 프랜차이즈 회사죠. 이도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경쟁이 생기겠네. 미자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경쟁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 회사는 작은 식당 밀어내는 걸로 유명해요. 설마 그렇게까지야. 일주일 후 한상 이야기가 문을 열었습니다. 미자의 부엌 메뉴와 똑같은 된장찌개, 김치찌개, 고등어 조림을 팔았습니다. 가격은 미자의 부엌보다 30% 쌌습니다. 된장찌개 정식 4,000원, 오늘 오픈 기념 50% 할인. 큰 스피커에서 광고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미자의 식당 손님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사장님, 옆 식당 엄청 싸네요.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식당이 더 맛있잖아요. 미자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상 이야기는 화려한 인테리어와 넓은 공간, 싼 가격으로 사람들을 끌어모았습니다. 미자의 식당은 하루에 10명도 안 오는 날이 생겼습니다. 한 달 후 미자는 장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적자가 5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손목도 예전부터 아프던 게 더 심해졌습니다. 칼질을 하면 손목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아야. 미자가 칼을 떨어뜨렸습니다. 손목을 부여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사장님,
주방에서 설거지를 돕던 아르바이트생이 달려왔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미자가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사장님, 미자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미자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옆에 이도연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정신 차리셨어요? 여기가 어디야? 미자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원이에요. 식당에서 쓰러지셔서 제가 모시고 왔어요. 아이고, 미안해. 무슨 말씀을? 의사 선생님이 곧 오실 거예요. 잠시 후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박미자 씨 손목 신경이 많이 상했어요. 계속 무리하시면 안 돼요. 얼마나 쉬어야 하나요? 미자가 조급하게 물었습니다. 최소 한 달은 요리 못하세요. 손목에 물이 가는 일은 절대 금지예요.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자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한 달이요? 그럼 식당은 어떻게요? 건강이 먼저죠. 식당은 나중 문제예요. 아니에요. 식당이 먼저예요. 미자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사장님, 누워 계세요. 제가 뭐라도 할게요. 이도연이 미자를 눕혔습니다. 도연아, 너 바쁜 사람인데 어떡해. 괜찮아요. 제가 임시로 주방 맡을게요. 고맙다. 미자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이도연이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3명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이도연은 한상 이야기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은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저녁에 단골 손님 한 명이 찾아왔습니다. 셰프님, 사장님은 어디 계세요? 몸이 안 좋으셔서 쉬고 계세요. 그럼 언제 오세요? 한 달은 쉬셔야 해요. 그럼 그때 다시 올게요. 사장님 음식이 아니면 의미가 없어요. 단골 손님이 나갔습니다. 이도연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일주일 후 한상 이야기 사장이 미자의 식당으로 찾아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사장님 계세요? 몸이 안 좋으셔서 안 계신데요. 이도연이 경계하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옆 한상 이야기 사장인데요. 사장님께 제안 하나 드리려고요. 남자가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무슨 제안이요? 이 식당 인수하고 싶어요. 건물주한테 임대료 올려달라고 요청해 놨거든요. 곧 월세가 2배 될 거예요.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사업이니까요. 경쟁에서 진 거죠. 우리 회사가 레시피 값으로 3천만 원 드릴게요. 그리고 깨끗하게 정리하세요. 저리 가세요. 우리는 안 팔아요. 이도연이 문을 가리켰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못 버틸 거예요. 남자는 비웃으며 나갔습니다. 이도연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도연은 휴대폰을 꺼내 블로그에 글을 올렸습니다. 미자의 부엌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대기업의 횡포로 문을 닫을 위기입니다.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미자의 부엌 지켜야 해요. 대기업이 왜 작은 식당을 괴롭혀요? 같이 싸워요. 다음 날 아침 단골 손님들이 식당 앞에 모였습니다. 사장님 어디 계세요? 우리가 도울게요. 손님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도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께 전해드릴게요. 우리가 서명 운동 시작할게요. 대기업 횡포 막아야죠. 한 여자 손님이 종이를 꺼냈습니다. 저도 기자 친구한테 연락할게요. 젊은 남자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으면 이길 수 있어요. 할머니 손님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도연은 손님들의 얼굴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회사 책상에 앉아 컴퓨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뉴스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미자의 부엌, 대기업 횡포의 폐업 위기. 준호는 기사를 클릭했습니다. 한상 이야기를 운영하는 DH 프랜차이즈가 무차별적인 덤핑 영업으로 주변 소상공인을 내몰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DH 프랜차이즈는 자신이 다니는 DH그룹의 계열사였습니다. 여보, 이거 봤어?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준호가 서연에게 휴대폰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니 식당 얘기 봤어. 그런데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서연이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상관 있어. 한상 이야기가 우리 회사 계열사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니는 회사가 어머니 식당을 망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야. 준호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당신 잘못도 아닌데 왜 그래? 그냥 사업이잖아. 사업? 이게 사업이야? 어머니가 쓰러지셨다잖아.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지금 어머니 편 들려는 거야? 우리한테 그렇게 차갑게 대하셨는데? 어머니가 우리한테 차가웠던 게 아니야. 우리가 어머니를 외면한 거지. 준호가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 있어? 서연이 다가와 앉았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회의했어. 한상 이야기 매출이 목표치를 달성했다고 다들 박수쳤어. 그런데 나는 박수를 칠 수가 없었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 매출이 어머니 식당을 짓밟고 만든 거잖아. 어머니가 평생 모은 돈으로 시작한 식당을 우리 회사가 망하게 만들고 있어. 준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여보. 서연이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출근했습니다. 상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상무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한상 이야기 영업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 무슨 문제? 상무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고 물었습니다. 옆 식당을 고의로 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건 불공정 거래 아닙니까?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 대리, 자네 무슨 소리 하는 건가? 우리는 정당한 경쟁을 하고 있어. 상무가 비로소 준호를 쳐다보았습니다. 정당한 경쟁이 아닙니다. 덤핑 가격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어요. 박 대리, 회사 일에 감정을 섞지 말게. 자네 어머니 식당 얘기 다 알고 있어. 상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얼어붙었습니다. 회사와 개인을 구분하지 못하면 여기서 일하기 힘들 거야. 저는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준호가 가방에서 사표를 꺼냈습니다. 뭐? 상무가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사표 내겠습니다. 박 대리, 정신 차려. 10년 넘게 다닌 회사를 그냥 나간다고? 네, 나가겠습니다. 이런 회사에서 더 일하고 싶지 않습니다. 준호는 사표를 책상에 내려놓고 나왔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맞이했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와? 회사 그만뒀어. 준호가 넥타이를 풀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사표 냈어. 더 이상 그 회사 못 다니겠어. 미쳤어? 당신 월급으로 우리 생활비 나오는데. 알아. 그래도 어머니 편에 서야 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맨날 어머니만 생각해? 우리는 어떡하고.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미안해. 하지만 이건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야. 준호가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진짜 어머니 도우려고 그러는 거야? 아니면 그냥 죄책감 때문에? 서연이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둘 다야. 죄책감도 있고 진심으로 돕고 싶기도 해. 어머니가 평생 나 하나 키우느라 고생하셨잖아.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들 노릇하고 싶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한참 동안 준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알았어. 나도 도울게. 정말? 당신 혼자 보내면 안 되잖아. 나도 같이 가야지. 서연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다음 날 준호와 서연은 병원으로 미자를 찾아갔습니다. 미자는 침대에 누워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호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미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준호야? 서연이도 왔네.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준호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어머니, 저 회사 그만뒀어요. 뭐? 미자가 놀라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제가 다니던 회사가 어머니 식당을 망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준호야, 왜 그런 짓을 했어? 내 인생이 있잖아. 미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인생도 소중해요. 제가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들이 되고 싶어요. 준호가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죄송해요. 그동안 너무 못됐어요. 서연도 무릎을 꿇고 미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애들아. 미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제가 DH그룹이랑 싸울게요. 불공정 거래로 고소할 거예요. 준호야, 그런 큰 회사랑 어떻게 싸워? 할 수 있어요. 제가 10년 동안 거기서 일했잖아요. 내부 사정 다 알아요. 증거도 있고요. 준호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저는 홍보랑 회계 맡을게요. 어머님 식당 살릴 수 있어요. 서연이 힘주어 말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미자는 두 사람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서 가슴으로 퍼져갔습니다. 한 달 후 법원 앞이었습니다. 준호는 변호사와 함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뒤에서 이도형과 단골 손님들이 따라왔습니다. 준호 씨, 긴장되시죠?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해야 할 일이니까요. 준호가 법원 문을 열었습니다. 재판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준호는 DH그룹 계열사의 불공정 거래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내부 회의록, 덤핑 가격 지시 문서, 임대료 인상 요청 메일,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피고 측은 고의적으로 원고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판단됩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피고는 영업을 즉시 중단하고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라. 법정 안에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겼다. 일주일 후 한상 이야기는 문을 닫았습니다. 간판이 내려지고 건물은 텅 비었습니다. 미자의 부엌 앞에는 다시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사장님, 돌아오셨어요? 단골 손님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네, 덕분에 돌아왔어요. 미자가 환하게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손목은 아직 완전히 낫지 않았지만 간단한 요리는 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이 앞치마를 두르며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아, 고맙다. 어머님, 이제 제가 며느리 노릇 제대로 할게요. 서연이 미자를 꼭 안았습니다. 미자는 서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한 달 후 미자는 준호에게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식당 경영권이야. 네가 맡아라. 어머니, 저 경험 없어요. 준호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는 머리 좋잖아. 할 수 있어. 근데 어머니는요?
나는 주방만 지킬 거야. 요리가 제일 행복하거든. 미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어머니 식당 잘 지킬게요. 준호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미자는 손님들을 모두 보낸 후 식당 문을 닫았습니다. 준호와 서연 그리고 손주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5살 손주가 미자에게 달려왔습니다. 우리 예쁜 손주, 많이 컸네. 미자가 손주를 안아 올렸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오늘은 제가 차릴게요. 준호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준호야, 네가? 네, 어머니한테 배운 거 있잖아요. 준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재료를 다듬었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계란말이도 굽고 김치도 꺼냈습니다. 자, 다 됐어요. 준호가 상을 들고 나왔습니다. 소박한 집밥상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정성이 가득한 밥상.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준호가 숟가락을 건넸습니다. 미자는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같이 밥이나 먹자고 하셨을 때 제가 왔어야 했는데. 준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저도 정말 잘못했어요. 시어머님 마음도 모르고 체면만 생각했어요. 서연도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만해라. 이제 다 지난 일이야. 미자가 두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매주 와서 같이 밥 먹을게요. 아니, 제가 차려드릴게요. 알았어. 우리 앞으로 자주 보자. 미자가 아들과 며느리를 꽉 껴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세 사람을 감쌌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손주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래, 우리 예쁜 손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차려줄게. 미자가 손주 옆에 앉았습니다. 네 식구는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마음은 가득 차올랐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미자의 부엌은 준호의 경영 아래 안정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서울의 지점 2개를 더 냈습니다. 모든 지점에서 미자의 레시피를 그대로 지켰습니다. 어머니, 오늘 매출 보고서예요. 준호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그래, 잘하고 있구나. 미자가 서류를 훑어보며 웃었습니다. 어머니 덕분이에요. 어머니 손맛을 지킨 덕분에 손님들이 계속 오는 거예요. 손맛만 지키면 안 돼. 마음도 지켜야 해. 알아요. 그래서 모든 지점에 어머니 말씀을 액자로 걸어뒀어요. 준호가 벽을 가리켰습니다. 밥은 사랑이다라는 글씨가 액자에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미자는 식당에서 손주에게 요리를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계란말이 어떻게 만들어요? 이렇게 저어야 부드러워. 할머니 따라해봐. 미자가 손주의 손을 잡고 계란을 저었습니다. 우와, 신기해요. 우리 손주가 나중에 할머니보다 요리 잘하겠네. 할머니, 저 나중에 요리사 될래요. 그래, 멋진 요리사 되렴. 미자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문이 열리며 준호와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손주 데리러 왔어요. 벌써? 조금만 더 있다 가지. 안 돼요. 오늘 우리 집에서 저녁 먹기로 했잖아요. 어머니도 오세요. 그래, 알았어. 미자가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준호가 미자의 팔을 부축했습니다. 네 식구는 함께 식당을 나섰습니다. 석양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거리를 걸었습니다. 미자는 아들의 팔에 기대어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주가 앞서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서연이 미자의 다른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행복하시죠? 응, 지금이 제일 행복해. 미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네 사람을 감쌌습니다. 미자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같이 밥 먹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상처는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받는 상처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용기는 그 상처를 껴안고 다시 사랑을 선택하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족의 갈등이 아니라 진심이란 결국 전해진다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야 깨닫게 되는 어머니의 마음, 그리고 뒤늦게나마 용서를 구하는 자식의 눈물. 인생의 끝자락에서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모습은 우리 모두에게 잔잔한 울림을 남깁니다. 결국 인생은 미움보다 사랑이 길고 원망보다 후회가 짧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잠시라도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